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27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서산시 의회에서 도춘, 성남, 인지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안원기 시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원기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매번 하는데 여기 지금 칸막이도 돼 있고 하니까 마스크 벗고 진행할게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칸막이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원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 기계체조 선수였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축구 선수 하셨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기계체조 하면은 막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운동 아닌가요? 그거 뭐 덤블링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날쌔게 보였던지 네. 부모님들께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그다지 기계체조를 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많지 않았는데 운신초등학교를 보내주셔서 기계체조를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우신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기라고 하나요? 그게 이거였었나요? 교기는 아니었고요. 네. 우연히 기계체조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 때라 그러면 시범을 보였고 또 간혹 시합 대회도 나갔고. 그러시구나. 대회 나갈 정도면은 그 거의 그 뭐라고 엘리트 체육 하신 거인 거죠? 뭐 70년대 초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종목도 많지 않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 축구는 저기 해미중학교 거기서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덤블링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장소가 의원님 지금 막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엔 전경으로 입대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투경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전경은 따로 모집을 했었나 봐요. 81년도인데요. 예. 전투경찰 시험 보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81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무렵에 방학 동안이죠. 방학 동안에 인천 시경에 가서 시험을 받고 다행히 합격이 돼서 전투경찰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군복무 대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그 육군 저거를 갔을 때랑 그 기간은 똑같았어요? 같이. 저희 때는 이제 육군 갔다가 차출돼서 전경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서산 그때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예식장 운영하셨었죠? 전투경찰 제대하고 네. 많은 사회 경험을 해봤어요. 네. 사실 전투경찰 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경찰 공무원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사실 전투경찰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지금과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교육을 다녀오면 순경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군대 생활을 너무 어렵게 해서 포기를 하고 제대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과하게 안 좋아하시더군요. 부모님들은 경찰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때도 보면은 경찰이 군기라고 하죠. 엄청 세서, 구타도 심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 전경 생활하실 때 더 심했을 것 같긴 하네요, 보면. 제 친구 하나는 아무튼 전경 갔다 와서 경찰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가산점 이런 것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다가 예식장도 운영하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 서산태안지구당 사무국장도 하셨었고 이후에는 유상고 시장님 시절인가요? 비서실장도 하셨었고 서산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치 꿈은 아마 이제 그때쯤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인가요? 사실 그때 정치 꿈을 꿨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정당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엔 청년부장으로 들어가서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사무국장하고 그 당시에 아마 정당에서 퇴직금을 받은 지역에서는 거의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받은 퇴직금으로 예. 사무실 정리를 다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정당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지구당 위원장이셨던 분은 안원교 의원님한테 지금이라도 술 한 잔씩 사드시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면 안원기 의원님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뭐 이렇게 손가락을 꼽는 사람 중에 한 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안원기 의원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시면서도 이제 부지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8대 서산시의회 하는데 의정 활동을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각오가 다 있으실 텐데 정치할 때 생각을 돌이켜보면 한 3시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그때의 그 활동을 정치 그만둘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하겠다 스스로 다짐을 하고 지금은 또 집에서 새벽에 4시 이전에 거의 나옵니다. 나와서 지역구도 한 바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관계없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지역 이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그러나 농번기 이전에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는 그 역할을 새벽에 하고 있고요. 또 짬짬이 또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전 두 가지 신조는 지금도 변치 않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왜 떨어지지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기 서산시의 2020년 예산이죠. 그거에서 검사위원, 대표위원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해서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이나 이런 거 발견된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2020년 회계연도에 서산시 예산이 뭐 1조 원을 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기는 사실 20일간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분야를 좀 나눠서 5명의 의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놓친 거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열심히 서산시에서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 거는 최근에 국제 글로벌 경기 침체 그걸로 인한 대산 기업들이 그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드는 게 맞고요. 네, 그런 부분을 서산시에서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 여건을 잘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좀 꼼꼼히 가정 살림하듯 시살림을 했다고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가 어렵지 않은 또 충분히 대비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입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었던 모양이죠? 세출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거 방송 진행하기 전에 왜 이렇게 요즘에 야위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누워도 이제 천장에 숫자만 보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얘기 듣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지난 4월 16일 날 충남 의정봉사상 수상하셨던 거로 제가 보도해서 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날 열렸었던 이제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인구 고령화와 서산시 농업예술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시 행정의 어떤 뭐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1년 예산을 연말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네. 즉흥적으로 사업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다만 부분 발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왔는데 뭐 획기적인 부분 포함해서 서산시도 투자하는 예산이 서산시 전체 예산의 약 12.5%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1조 넘는 예산 중에 약 1,300억 정도의 예산이 농업 예산으로 그렇죠.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실효성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농업 정책을 좀 해달라.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대체로 금요일 날 통통 토크쇼 끝난 다음에 읽어주는 뉴스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읽어주는 뉴스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사를 다 읽게 돼 일주일치 기사 이게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의원님 같은 분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또 지적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농업행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그 부춘 성남 인지 거기가 지역구시잖아요. 거기 인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 비극이었었잖아요. 그 이제 의원님께서 작년에 또 5분 발언에서 이제 지적을 한번 해주셨었고, 그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을 위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일단 개척단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좀 개척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척단은 1960, 70년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인지면 모월리, 양대리 일대에 그 농업용지를 개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한 1,700여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들로부터 농지를 개간하게 하고 개간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그 약속하에 이뤄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쉽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그 부분이 지켜지질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당시에 그 농업용지를 지금의 비오 옥토로 일구신 그분들한테 고스란히 갔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도 삶도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보면 이제 그 강제로 그쪽으로 이제 이주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강제 결혼까지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TV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그분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좀 지켜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불황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이제 이게 참 지켜보고 원래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 지금 특별히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언론사에서 지금 우리 서산포스트처럼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신 덕분에 조금씩 빛을 보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표분들이 찾아가서 진정도 했고 서산시에도 접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당시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정부가 저지른 사회 명랑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저지른 사실상의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무슨 판례도 나와 있지만은 판례를 뒤바꾸더라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부의 폭력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저도 발벗고 나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참 믿음직스럽고요. 꼭 이제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이런 거 좀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년이면 선거잖아요. 이제 시정 그렇습니다. 당선되시고 이제 3년 이제 거의 다 되시는데 지금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여러 가지신가요? 예, 네. 사실 현장 의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시 행정도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사회 흐름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뭐를 제가 할 역할을 함으로써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례도 찾아보니까 좀 했더라고요. 예. 이거 가져오셨던데 어떻게 예. 하셨는지. 네. 조례를 네네네. 예, 제정, 개정, 와. 또 폐지까지 해서 34건? 네, 34건인데 뭐 양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 또 지역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 이게 정말 지역민들한테 약자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또 연구도 하고 자료를 찾아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34건 중에 보니까 반이 제정이더라고요.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그렇네요. 다 제정이네요. 예, 네. 서산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내서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쉽게 제정할 수 있는 조례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활동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아까도 말씀드린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여태까지 이만큼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대 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 선거 활동을 별도로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평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선거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운동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계획을 내가 지킬까 본인 자신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지만 스스로 뒤돌아볼 때는 그래도 한 80%, 90% 가까이 지켰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의정 활동에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동안 온 것처럼 이 템포로 이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틀어짐 없이 가겠습니다. 네. 너무 올곧은 분이라 제가 농담을 던지기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네. 농담.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굳이 이제 뭐 선거 활동을 열심히 안 해도 이제 당선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근데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구나. 최선을 다하고 평가받는 일.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부춘 성남 인지 이렇게 예전에 뭐 부석도 있었고 막 이제 인지가 부석 팔봉 인지 이렇게 붙어서 있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원래 그러면 고향이 어디 출신이 어디? 제가 태어난 곳은 성남동입니다. 성남동이시구나. 그러면은 인지가 이제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선거구 또 조정이 되면 인지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이 부춘 성남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선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일단은 저는 현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정 활동은 부춘 성남 인지에 국한하지 않고 그렇죠. 서산 시민 전체를 돌보는데 저는 진력할 것이고요. 물론 선거가 임박해서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는 지역구를 주로 다닐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의원님 말씀이 되게 맞는 말씀인 게
보통 이제 서산시의원이라고 뽑아놓으면 자기 선거구만 그 관리하라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서산시정 전체를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렇게 둘러보라고 이렇게 뽑은 거고, 사실 또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뭐 서산 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뽑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의 관점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좀 슬슬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8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등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의회에 보내면서 권한도 또 책임의 일부까지도 위임해 주시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저 스스로 가다듬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또 민생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과 그동안처럼 더 발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부족함이 있거나 소홀한 부분, 또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 주시면 제가 현장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귀에 담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 활동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배울 점이 많고 좀 되게 멋져 보이는 정치인을 만났다는 기분이 듭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저희 통통 토크쇼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7회차 통통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